네, 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오늘은 미넨의 지금 김민재하고 나폴리 때 김민재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큰 실수를 했었는데 가장 최근 경기는 어땠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폴리 때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이 오니까 김민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이렇게 전진 수비를 하거든요. 이때 나폴리 수비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김민재가 나간 자리를 3백이 형성이 되면서 메꿔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디로렌초가 좀 안쪽으로 좁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김민재만 쓱 나가서 공간이 비어 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셋이 좁히면서 김민재가 나간 공간을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느낌이죠.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김민재가 이렇게 튀어나갔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구성된 3백은 상대를 막는 게 목적이라기보단 김민재가 돌아올 때까지 지연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재는 장점과 단점의 색채가 되게 짙은 선수예요. 그래서 전진 수비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매우 큰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김민재의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했던 게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입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하기 위해서 김민재의 빈자리를 커버해주는 걸 전술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김민재 맞춤 전략입니다. 그 맞춤 전략을 살짝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맞춤 전략에서 김민재에게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조력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민재의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만이입니다. 김민재는 이렇게 공이 올 때 전진하는 유형의 파이터 유형의 센터백이라고 치면 라흐마니는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포백의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가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최후방을 지키면서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리딩했고요. 그리고 이 리딩 능력이 실제로 뭐 피지컬적인 컨택이나 뭐 스피드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수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수비의 리더가 되는 이런 라흐마니 같은 선수가 마리오 후이나 디로렌초를 이렇게 가운데로 좁혀주는 내지는 다른 수비 선수들, 미드필더들을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리딩 능력만으로도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라흐마니가 김민재가 튀어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김민재랑 같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때도 이런 리딩 능력으로 수비 라인 전체의 밸런스를 잘 잡아줬어요. 두 번째는 이 로보트카라는 미드필더인데요. 로보트카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김민재한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도움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김민재의 빌더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로보트카가 이렇게 투 센터백 김민재와 라흐만이 앞으로 가서 공을 받아주고 이렇게 앞으로 돌아서는 역할도 아주 잘했고요. 이렇게 김민재와 라흐만이 사이에 들어가서 백3를 만들면서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로보트카가 빌드업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를 했을 때 로보트카가 김민재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이 로보트카라는 선수가 김민재의 빌드업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수비적인 보험장치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김민재가 자신이 잘하는 수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폴리는 김민재의 전진 수비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험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투엘은 스팔레티보다 못한 감독이냐? 그러니까 지금 미넨 감독 투엘은 나폴리 때 스팔레티보다 못한 감독이냐?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미넨과 나폴리의 스쿼드 상황이 달랐습니다. 나폴리의 그 당시 센터백은 크게 4명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요. 김민재, 라흐마니, 웨스티고르, 주앙제주스 이렇게 4명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전조인 라흐마니, 김민재 그리고 비주전조인 웨스티고르와 주앙제주스 간에 실력에 좀 갭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김민재, 라흐마니의 주전조가 실력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은 다릅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미넨으로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넨에 있던 수비수가 20대 초반에 아약스 주장으로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간 더리우트,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주전 센터백인 우파메카노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좋은 센터백이 둘이나 있었죠. 그리고 토트넘에서 다이어가 이제 미넨으로 오게 됐는데, 토트넘에서의 다이어는 확실히 아쉬웠지만 미넨에 오면서 잘 적응했고 지금은 실력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무한 경쟁 체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센터백들이 많은 팀에서, 이러한 경쟁 체제에서 감독이 어떤 한 선수를 딱 찍어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맞춤 전술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감독의 성향도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전진 수비를 좀 장려하고 김민재의 맞춤 전술을 짜줬던 스팔레티와는 다르게 투엘은 좀 기다리는 수비를 선호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새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김민재가 온 게 투엘이 있을 때 온 거잖아요. 근데 비싼 돈 주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려온 선수인데 투엘이 과연 김민재의 장점을 모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점에서 오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김민재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대체 자원,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다이어를 쓰는 거예요. 투엘이 선호하는 방식이 스팔레티랑 다른 것일 뿐이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김민재의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김민재는 전북, 베이징, 페네르바체, 나폴리를 다 폭격하고 온 선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전 경쟁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좀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기 중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이어질 것 같았고,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해지다 보면 판단 미스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경기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토니 크로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니 크로스의 자세를 보면 여기 있는 비니시우스 쪽으로 언제든 패스가 갈 수 있는 자세예요. 그리고 김민재는 여기다가 패스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튀어나간 거죠. 만약에 크로스가 지금 타이밍에 비니시우스한테 공을 줬다고 하면 김민재의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크로스는 이걸 눈치채고 기다렸다가 요렇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역시 이런 뒷공간 노리는 데는 천재 같은 선수죠. 이미 김민재가 앞쪽을 본 순간 비니시우스는 뒤로 돌아섰고요. 패스만 정확히 한다면 김민재가 아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아까 김민재가 튀어나온 게 어떻게 보면 패를 다 까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토니 크로스는 그 패를 보고 더 나은 결정을 한 거죠.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니시우스한테 실점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미넨이 이 경기에서 진 건 아니지만 김민재의 실책이 미넨 입장에선 되게 뼈아팠고요. 그리고 김민재는 이 경기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죠, 김민재 최근 경기에서 그런 면이 조금 달라진 게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좀 비슷해요. 김민재는 이렇게 공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선수를 좀 따라갈까 고민을 합니다. 원래 김민재였으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먼저 커팅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는 이렇게 공이 오는 순간에 김민재가 조금 몸을 뒤로 빼면서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대신 이 공격수는 따라오는 파블로비치한테 맡기고 김민재는 뒤로 빠지면서 뒷공간을 커버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김민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튀어나가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가 모든 장면에서 자신의 장점을 줄이면서 플레이했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슈투트가르트의 역습 장면에서 김민재가 기라시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따라오면서 스피드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사이로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김민재가 커버하면서 기라시를 커팅을 해줬습니다. 이 경기는 미넨이 3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김민재가 잘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확실히 레알전에서 보였던 약점을 신경 쓰는 건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전이
여태까지 김민재의 커리어 경기 중에서 김민재가 가장 어려웠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를 보니까 김민재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좀 고쳐보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저는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경쟁 상황 자체가 나폴리 때랑은 느낌이 다른 경쟁 상황이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김민재는 미넨식으로 맞춰서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민재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미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